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연례 다자 안보체인 2015 서울 안보대화가 종전 70년, 분단 70년 도전과 희망을 주제로 9일 개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막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은 인류 번영에 획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안보대화가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닦는 다자 안보대화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 서울 안보대화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0개 국가와 유엔과 EU 등 4개 국제기구 차관급 국방관료, 민간 안보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는 4회째를 맞아 종전 70년, 분단 70년, 도전과 희망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개막 기조 연설에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자 안보 협력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비전통적인 초국가적 안보 위협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지적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영토와 역사 갈등 때문에 영내 국가 간의 충분한 신뢰가 구축되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 달 전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됐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예로 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용기를 갖고 국제사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이제는 실현 불가능한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에서 벗어나 개방과 개혁을 통해 진정한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남북한 군비 통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정상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구상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통일이 가져다줄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20세기 냉전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해서 인류 번영에 획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세계 각국과 함께하는 국방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울 안보대화가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닦는 다자 안보 대화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2015 서울 안보대화는 10일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와 특별 세션 등을 진행하며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정부가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 역량을 확보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과 외교, 통일 분야의 예산을 편성해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방 예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38조 9,556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국방 예산은 38조 9,556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4% 증가한 규모입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 강화와 현존 전력 발휘 극대화, 열린 병영 문화 정착과 군복무 개선 등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전력 운영비는 27조 2,75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2% 증가했고 방위력 개선비는 11조 6,803억 원으로 6.1% 증액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 도발을 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위성과 무인 정찰기, 유도탄 확보 등 킬체인 14개 사업에 1조 1,497억 원을 투자하고 적 미사일 탐지와 경보, 탄도탄 요격 능력 확보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6개 사업에 3,79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과학화 경계 시스템과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국지 도발 대비 전력을 보강하는 9개 사업에 899억 원을,
접접지역 대대급의 전투 능력을 보강하는 8개 사업에 47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력 운영비에서는 병영문화혁신 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점 투자했습니다. 우선 병 봉급은 15% 인상했습니다. 상병 기준으로 올해 15만 4,800원에서 내년에는 17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GP에 근무하는 수당은 3만 1,500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르고 18,200원을 받던 GOP 근무자도 2만 5천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 현재 320명인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49명 증원하고 부대관리 민간 위탁도 전체 4개 부대에서 23개 부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 예산에 이어 이번에는 통일과 외교 분야의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분야는 올해와 비슷한 1조 5천억 원, 외교 분야는 올해보다 5%가량 늘어난 3조 1,500억 원 수준입니다.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통일 외교 역량을 키우는 항목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통일과 외교 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평화 통일입니다. 외교 통일 분야 예산은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외교 역량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통일 분야 예산안 규모는 올해와 비슷하게 1조 5,18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남북 간 대화의 창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맞게 교류와 협력을 늘리는 항목들이 눈에 띕니다. 경안선 복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20배 가까이 늘어 32억 원에서 63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기반 시설을 늘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만큼 태권도와 축구 등 체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항목도 140억 원에서 16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외교 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3조 1,504억 원입니다.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대미 외교를 위한 예산입니다. 제외 공간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4월 리비아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무장 괴한들에게 피습당하고 주 예멘 대사관은 치안 불안으로 청해부대 왕건함으로 옮기는 등 사고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대규모 재난이 일어난 다른 국가를 돕는 긴급 구호 예산은 올해보다 47억 원 늘어난 45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올해 한미생물 방어 연습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한미생물 방어 연습은 한반도 내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 발생적 또는 의도적인 생물 위협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 한미 연합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호 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9일 열린 현장 훈련에서는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상정해 최초 발생한 환자 진료와 유관기관의 협조 절차,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군에서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중심으로 의무사령부와 기무사, 정보사, 수방사 등이 참가해 환자 이송과 제독, 역학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생물안전관리본부를 운영하며 생물 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점검하고 국정원과 경찰, 소방 등은 합동조사반 운영과 환자 이송, 제독 등의 임무를 점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생물 방어 연습을 통해 한미 양국의 생물 방어 능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생물 방어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13공수 특전여단이 충북 괴산군 일대 중부권 강화훈련장을 준공했습니다. 이번 강화훈련장 조성은 특전요원들의 원활한 전술훈련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예슬 아사입니다. 육군 13공수여단은 그동안 충청권에 강화장이 없어 경기도 광주 훈련장을 운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이동에 따른 훈련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차량 이동 간에 장병들이 각종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부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 괴산군 일대의 강화훈련장을 중부권 최초로 조성했습니다.
중부권 강화훈련장이 생김으로써 그런 어떤 이동소요도 최소화시키고 또 이곳 지형이 적 지역과 유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강화훈련장이 개장되어서 전술훈련까지 연계시킨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특전부대가 분기 한 번씩 꼭 이곳에서 강화훈련과 전술훈련 연계시키는 그런 훈련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군본부는 약 15만 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4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강화훈련장을 조성했습니다. 강화훈련장은 부대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패러글라이딩과 잔디 썰매장, 족구장 등 레저 스포츠 단지로 활용할 수 있어 특전 요원들의 원활한 강화훈련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대는 중부권 강화훈련장 재해 예방 공사를 올 11월까지 진행하고 12월에는 표준 훈련장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ROTC 중앙회가 버나드 샴포 주한 미 8군 사령관을 초청해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미동맹 평화지향적 동맹 파트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ROTC 중앙회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미 8군 사령관인 버나드 샴포 장군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샴포 사령관은 강연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미래의 리더를 꿈꾸고 있는 세대들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이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냉정하게 대응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 후 ROTC 중앙회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주한미군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샴포 사령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육군 구사단이 적 화력 도발 상황을 가정한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비전투 병과를 포함한 타병과 간부들도 훈련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훈련은 전투다. 이번 시간에는 K-55A1 자주포를 운용해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한 구사단 포병의 실사격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가상의 적이 기습적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한 상황. 상황을 전달받은 포병 부대는 즉각적인 대응 절차에 들어갑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전차 궤도가 훈련장으로 진입하고 6문의 K-55A1 자주포가 일제히 방열합니다. 포대 한 발 흘렀어! 포대 한 발 흘렀어! 탄종 고포! 탄종 고포! 좌표를 하달받은 K-55A1 자주포 대원들은 목표 지점으로 일제히 화력을 집중합니다. 육군 구사단 예하 포병대대가 적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 K-55A1 자주포 6문을 활용한 전투 수행 능력과 포대 전투 기술을 점검했습니다. 훈련은 전시 긴급 임무 사격과 TOT 사격, 급속 사격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화력 지원 능력을 숙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포병의 기본 화력 지원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함은 물론 병과 구분 없이 간부부터 솔선하여 모두가 전투에 임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단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 정확, 충분하게 대응, 적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경멸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비전투 병과를 포함한 타병과 간부들도 직접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막강한 포병 화력을 직접 체험하고 비상시 즉각적인 임무 수행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사단 내 법무와 군종 등 비전투 병과와 타병과 간부가 자주포에 오르고 통제관의 설명에 따라 포수 임무를 수행합니다. 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은 포수 임무 체험을 통해 포병 사격 절차를 이해하고 대화력전을 수행하는 포병 부대의 전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지고 이 안에서 지난 북의 포격 도발이 있을 때 우리 장병들이 느꼈었던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흥분이 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든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은 부대원으로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전시 작계 능력을 숙달하고 전 간부 전시 대응 능력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대급으로 펼쳐지는 이번 전술훈련은 오는 18일 종료됩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병무수첩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군 훈련제도에 관해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간부와 병사들은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언제까지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할까요? 네,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 인사법에서 정한 현역 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복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사는 40세, 원사 중위는 55세까지, 그리고 소위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령 출신은 53세까지 예비군에 복무를 해야 됩니다. 또 현역병이나 상근 예비역, 또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은 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돼 복무를 해야 됩니다. 예비군이 연간 몇 시간의 훈련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네, 예비군 훈련은 크게 동원 훈련과 일반 예비군 훈련으로 나누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훈련은 지방병무청장이 주관을 하고 향방 훈련 등 일반 예비군 훈련은 향토 사단장이 주관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역의 장교나 부사관 출신 중 1년차부터 6년차까지와 또 병사 출신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예비군 중 동원 지정이 된 사람은 군부대 입소해서 2박 3일간 동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동원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동원 미참가자 훈련 24시간과 향방 작계 훈련 12시간 총 3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부 출신과 병사 출신 모두 전역한 당일 연도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예비군이 남군뿐만 아니라 여성 예비군 소대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여성이 예비군 편입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여성 군인은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할 때 역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역종을 예비역으로 선택한 사람은 예비군에 편성돼 남성과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20년 이상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역종을 퇴역으로 선택한 사람은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군에 복무를 마치지 않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예비군에 편성돼 복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예비군 편성을 원할 경우에는 직장이나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향토 예비군 편성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 예비군이 예비군의 지원에 편입하면 2년 동안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하고요. 또 연장 복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성 예비군이 예비군의 편성을 지원을 하면 연간 향방 작계 훈련 6시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직장일 때문에 오랜 기간 집에를 떠나 있었는데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고발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훈련을 받으면 그냥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보통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지 벌금을 납부하면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예비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비군이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살고 있지 않아 예비군 중대장이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거나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해당 예비군은 고발에 대해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 벌금형을 납부됐다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과됐던 시간만큼 예비군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비군들은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잘 해야 하고요. 오랜 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이나 직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자기가 사는 곳과 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출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병무수첩 오늘은 예비군 훈련제도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전 70년, 분단 70년 도전과 희망을 주제로 2015 서울 안보대화가 9일 개막했습니다. 아태 지역 최고위급 연례 다자안보 대화체인 만큼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저희 국방뉴스에서도 서울 안보대와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